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태피는 1987년에 출범해서 지금까지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국가 전략 사업 추진을 담당해온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네,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인 요즘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조사와 또 연구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탐구인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종국 원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국내 과학기술 정책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스태피가 지금 세종에 위치해 있나요? 네, 세종으로 예, 내려갔습니다. 오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네, 뭐 크게 불편한 점은. 예. 그리고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생신이시라고. 아이,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날이네요. 예, 그러니까요. 과학의 달을 맞아서 오늘 스튜디오에도 출연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과학기술 정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면 뭐를 드시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 경제가 지난 50년간 추격형 성장 전략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성장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 앞으로는 선도형 성장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되고 과학기술 정책과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 전략도 이 틀에 맞춰서 우리가 고쳐져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스태피가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창조경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정책 어젠다를 이제 내세우고 있고 우리 경제 산업이 이러한 패러다임에 맞게끔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스태피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이슈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정책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센터 중심의 연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기업가 정신과 창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혁신기업 연구센터를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 규제와 기술 융합을 연구하기 위해서 기술규제연구센터를 뒀습니다. 또 미래 연구를 통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간의 융합 연구를 위해서 미래 연구센터를 설치를 했고요. 또 우리가 원조를 받은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제기술혁신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ODA 사업을 활성화시켜 보고자 해서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를 지금 설치해서 우리 정책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는 우리의 그 정책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센터 중심 체제로 개편을 해서 연구 전문성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이제 목표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응용 연구 관련 정책들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정책, 어떤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사실 경제 발전과 산업의 경쟁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키는 쪽으로 포커스를 이동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피에서는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기술 혁신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2010년부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사회 기술 혁신 연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빙 랩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리빙 랩이요? 리빙 랩이라는 것은 사실 유럽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실 안에서만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직접 시민, 즉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함께 참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래부와 산업부에서는 이미 리빙랩 방식을 도입해서 기술의 현장 및 수요 지향성을 제고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부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 서울시라든가 성남시, 대전시에서도 이러한 지역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리빙랩을 만들어서 같이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과학이
그동안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이 됐다면 이제는 우리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중심으로 맞습니다. 들어오는 그런 정책이 펼쳐질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그래서 특히 YTN의 예. 도움이 필요하죠. 네. 네. 자,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 사람만큼 또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인재 양성 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 미국이 100년 이상 저렇게 세계를 리드할 수 있었던 거는 전 세계의 가장 우수한 인력들을 활용하고 우수한 인력들이 미국으로 가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창의적인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느냐, 또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어떻게 잘 취업을 시켜서 또 그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보장해 주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과학기술만 분야만 참여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부터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 정책과 함께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STEAM이라고 있습니다.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이 분야 5개 분야가 합쳐진 정부의 융합 인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의적인 융합 인재를 육성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연구 인력이 계속 배출이 되고 그 인력들이 창의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자율과 책임에 의한 연구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은 이 지능화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정말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한 20조 원 되는 연구 개발비가 연구 활동과 지원 성과를 챙기는 것뿐만 아니고 연구 인력의 고용과 연구 개발 지원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찾아서 잘 활용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과학계에서도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과학 정책도 바뀌어왔던 게 지금 현 시점의 그 문제점이었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과학기술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흔히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오는 순서가 거버넌스를 바꾸는 거죠. 예. 부처를 개편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계속 행정 체계를 바꿔왔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과학기술 관련 주무부처의 그 명칭의 변화와 관계없이 창의적 연구 성과라든가 또 그것이 생성될 수 있는 연구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 왔죠. 예.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려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흔히들 뭐 3D 프린터다, 4차 산업혁명이다라는 터미놀로지를 활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 터미놀로지 자체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거는 사실은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하는 그런 시대의 그 문제점들을 따라잡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스태피에서는 지능화 사회에 이르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의적 인력 육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예. 우수한 그 인력이 어떻게 창의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느냐. 결국 연구 문화에 창의성을 나오게 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결국은 어느 정도 연구자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 환경 속에서 연구자들이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 방안을 많이 고민을 하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수한 인력을 키워놓고 그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뭐 자유롭게 연구를 하게 한다면야 아무리 뭐 풍파가 몰아쳐도 꾸준히 과학 네. 기술 성장은 해나갈 테니까요. 네, 그 네. 부분 참 중요해 보입니다. 자, 10년이 넘도록 참 긴 시간 동안 스태피맨으로서 이렇게 몸담아 오시면서 네. 해오셨는데 앞으로 또 미래 그 스태피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네, 아까 우리 앵커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5월이 되면 개원 30주년을 맞습니다. 사실 지난 30주년 스태피가 해온
어떤 정책 연구의 성과도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앞으로의 30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5월에 스태피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해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서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라는 주제로 좋은 컨퍼런스를 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양적인 수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뭐 투자라든가 연구 인력의 수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사회가 필요하고 또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어떤 연구 성과를 내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풀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스태피는 과학기술계만으로서 이 문제는 풀 수 없다. 그래서 인문사회, 요즘 뭐 문화 쪽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고 예. 또 소프트웨어라는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기타 영역이 어떻게 잘 융합을 해서 우리의 사회적인 이슈와 또 우리의 경쟁력을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두 어떤 영역 간의 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12대에 이어서 13대 원장을 역임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종국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